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낮고 천한 것을 가리키는 낮다 비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6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다 비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6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입니다. 그 모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낮다 비라는 글자의 모양이 나머지 글자 안에서도 잘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낮다 비라는 글자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낮다 비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떠한 글자가 아니라 어떠한 도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저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럼 저 도구는 어떤 도구냐? 자, 여러분들 술을 담글 때 쓰는 큰 그 독 아시죠? 술독. 그 술독에 술이 이렇게 딱 술을 담그면 당연히 가득 차 있겠죠. 근데 그 술독에 술을 뜨기 위한 그 큰 국자 같은 게 있어요. 도구가. 바로 그 국자 같은 또는 바가지 같은 모양의 도구를 본떠서 만든 윗부분이에요. 저게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당 같은 데서 막걸리를 주문하시면 요런 항아리, 조그만 작은 항아리에 나오잖아요. 그 항아리에 그 막걸리를 뜨기 위한 조그만한 바가지, 귀엽게 생긴 그 바가지가 같이 나올 텐데 그러한 도구다. 그렇게 술을 뜨기 위한 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은 술독에서 술을 뜨기 위한 국자와 같은 또는 바가지와 같은 도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그 모양이 숫자 10을 가리키는 열십과 비슷해 보이지만 열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저것은 어떤 글자냐? 저것은 사람의 손은 왼손과 오른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왼손과 오른손 중에서 왼손을 가리키는 왼손좌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왼손좌라는 글자의 변형입니다. 저게.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글자 낮다 비라는 글자는 술독에서 술을 뜨기 위한 도구, 그 바가지 같은 또는 국자 같은 도구와 사람의 손 중에서 왼손과 오른손 중에서 왼손의 그 왼손을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든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낮다 비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인데 초기 모양을 보세요. 왼쪽에 초기 모양을 보시면 그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자, 왼쪽의 아랫부분, 그 왼쪽의 아랫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 서체, 왼쪽 서체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포크 모양의 모양이 나오죠. 그게 바로 사람의 왼손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윗부분은 뭐냐? 바로 술독에서 술을 뜨기 위한 그런 도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그렇게 술을 뜨기 위한 국자와 같은 또는 바가지와 같은 그런 모양과 사람의 왼손을 결합해서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해서 낮다 또는 천하다의 뜻이 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것은 낮고 천한 거, 상대적으로 낮고 천한 거 두 가지를 결합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술을 뜨는 그런 국자나 바가지는 어떻게 해서 낮고 천한 거냐? 저것은 바로 그 술독에 있는 술, 바로 그런 술독에 있는 그 술보다 또는 그 술독보다 그 바가지나 국자가 낮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낮고 천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술독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낮다라는 뜻이고, 그럼 왼손은 뭐가 낮는 거냐? 왼손은 왼손과 오른손이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느 손을 더 우월한 손으로 우월한 걸로 보죠? 그렇죠. 오른손을 더 치잖아요. 오른쪽을 더 우월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서 낮고 천하고, 그리고 술 뜨는 국자나 바가지는 그 술독에 비해서 낮고 천하다라고 해서 그 두 개의 공통된 특징을 결합해서 낮고 천한 것을 가리키는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낮다 비라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사용되냐? 바로 비겁하다라고 할 때 그 비자 또는 비굴에서의 비자, 비열에서의 비자,
비천에서의 비자, 비하에서의 비자가 바로 이 낮다비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그 왼손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술 뜨는 그런 도구들을 보실 때마다 이 낮다비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낮다비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종 중에서 여자종을 가리키는 여자종비라는 글자입니다. 여자종비. 자, 여자종비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낮다비라는 글자와 그리고 왼쪽에 어떤 걸 더해줬냐, 이것은 바로 여자를 가리키는 여자여라는 부수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자, 여자와 낮다가 결합해서 여자종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감이 딱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신분이 낮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낮은 여자가 여자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니지만 예전에 사극 같은 걸 보실 때마다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여자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자종들이 신분이 낮은 여자들, 특히 이러한 여자종들이 나올 때마다,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어디에 사용되냐? 바로 노비라고 할 때 그 비자가 바로 여자종비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극에서 신분이 낮은 여자인 여자종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종비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돌기둥비라는 글자예요. 돌기둥비. 이 돌기둥비라는 글자는 우리가 비석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 돌기둥비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낮다비라는 글자와 그리고 왼쪽에 돌을 가리키는 돌석,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든 글자예요. 즉 돌과 낮다가 결합해서 돌기둥이란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돌기둥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돌기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돌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과 낮다가 결합해서 돌기둥이다.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돌기둥은 비석을 말하는 거예요. 비석. 그러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석을 사람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세워놓은 그런 돌을 말하는데, 그런 돌기둥을 말하는데, 그 돌기둥을 가만히 보시면 뭐가 적혀 있죠? 그렇죠. 어떠한 글자들이 쫙 빼곡하게 적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비석을 세울 때 돌의 표면보다 낮게 음각으로 뭔가 새기죠. 글자들을 새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이 글자의 오른쪽에 있는 낮다비라는 글자는 돌의 표면 아래로 음각으로 뭔가 글자를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각으로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떠한 글자들을 새겨서 세우는 그 돌기둥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명절이나 아니면 조상들의 그런 성묘를, 조상들의 묘를 방문해서 그 비석들을 보시면서 이거는 우리의 몇 대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비석을 보실 때마다 비석을 보시면 빼곡히 이름들이 적혀 있거나 어떠한 문구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돌의 음각을 파서 뭔가를 기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비석이라고 할 때 그 비자 또는 묘비에서의 비자가 바로 이 돌기둥비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석 같은 걸 보시면 음각으로 파있는 그런 글자들의 모양을 보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기둥비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돕는 것을 나타내는 돕다비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돕다비라는 글자는 이번 시간에 핵심 되는 낮다비라는 글자와 왼쪽에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을 가리키는 옷의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옷이라는 뜻과 낮다라는 뜻이 결합해서 돕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옷과 낮다가 결합해서 돕다. 잘 이해가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낮다비라는 글자를 낮다 또는 천하다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냐? 이 글자의 중심 의미인
그러한 술을 뜨는 국자 또는 바가지 같은 거, 그리고 왼손의 의미로 결합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술을 뜨는 국자나 바가지는 술을 뜨는 용도로 술을 용이하게 뜨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술 뜨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돕는 역할의 중심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왼손은 또 뭐냐?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돕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돕다라는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왼쪽에 있는 옷의는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옷이라는 글자는 사람의 그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즉, 이 돕다비라는 글자는 옷이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술 뜨는 그런 국자나 바가지는 술을 뜨는 일을 돕는 거죠. 그리고 왼손은 오른손의 일을 돕는 거. 즉, 이 동일한 이 세 개의 의미, 돕는다는 의미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해 나가시거나 아니면 왼손은 오른손을 돕는 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돕다비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우리가 비장이라고 할 때 그 비자 또는 비보에서의 비자가 바로 이 돕다비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옷을 입으시거나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용이하게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왼손은 오른손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돕다비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돕다비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호패를 나타내는 호패패라는 글자입니다. 호패패. 자, 이 호패패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낫다비라는 글자와 그리고 왼쪽에 어떤 글자냐, 이것은 나무 조각을 가리키는 나무조각편이라는 글자예요. 나무조각편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무조각을 가리키는 나무조각편이라는 글자와 낫다비라는 글자를 결합해서 호패패라는 글자가 됐어요. 호패. 이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돌기둥비에서 돌을 음각으로 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호패패는 뭐냐면 나무 조각에다 음각으로 뭔가를 새긴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호패란 소리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나무 조각에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글자들을 새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와, 저것은 나무에 평평한 나무에 낮게 음각으로 뭔가를 패서 호패를 만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호패패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어느 때 사용되냐? 우리가 위패라고 할 때 그 패자 또는 마패에서의 패자가 바로 이 호패패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패나 위패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나무 조각에 뭔가 표시하기 위해서 음각으로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호패패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패패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피패라는 글자는 피패. 자, 여기서 말하는 피라는 것은 이 식물 피를 말합니다. 벼랑 비슷하게 생긴 그 피 있죠. 그것을 말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재밌게도 이 피패라는 글자는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낫다비라는 글자와 왼쪽에 별을 가리키는 벼화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벼와 낫다라는 뜻이 결합해서 피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벼와 낫다가 결합해서 피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벼라는 그 식물에 비해서 좀 낮고 천한 게 바로 피라는 소리예요. 이게 오른쪽에 낮다는 것은 그 신분이 낮다, 등급이 낮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 우리는 쌀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쌀 문화권이기 때문에 벼라는 식물을 가장 으뜸으로 치고 벼와 굉장히 닮았지만 벼가 아닌 피는 벼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재밌죠? 평소에 이렇게 벼보다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식으로 쓰지 않는 그런 피라는 그런 식물을 보실 때마다 이 피패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서 와, 저것은 벼보다
낮은 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패설이라고 할 때 그 패자가 바로 이 피패라는 글자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벼와 닮았지만 벼가 아닌 그 피를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6개의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글자는 뭐였죠? 그렇죠. 낮고 천한 것을 낳을 때는 낮다비라는 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낮다비라는 글자는 낮다비라는 글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글자의 물론 뜻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글자들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이 어떻게 변화했나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하시고 그 패턴을 이해하시면 쉽고 빠르게 한자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다비라는 글자에서 비라는 음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 낮다비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때 이 비라는 음이 그대로 살아서 계속 발음으로 사용되는 게 뭐죠? 그죠? 여자종 비가 있고 돌기둥 비가 있고 돕다 비까지는 그대로 비라는 음이 살아 있었어요. 즉 이 낮다 비라는 이 음이 그대로 발음 기호로도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패 패와 피패에서는 비가 패로 변한 즉 초성 비읍이 피읍으로 변했는데 초성 비읍은 피읍과 미음으로 자유롭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패턴을 이해하시면서 한자를 보신다면 정말 폭발적으로 한자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실 때 이 비라는 음이 패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한자 공부 요렇게라는 이러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낮다비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6개의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